재수 없으면 장수한다. 이 말 예전엔 그냥 웃어넘길 농담이었죠. 특히 80대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면 더 그랬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지나왔고 자식들 키워냈으니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덤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은퇴를 앞둔 5060대가 들으면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마음이 서늘해져요. 오래 살면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예전 세대의 장수는 복이었지만 지금 세대의 장수는 과제에 가깝습니다. 은퇴는 빨라졌고 수명은 길어졌고 노후는 점점 개인 책임이 되어버렸거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됐고 자식에게 기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이 됐습니다. 결국 오래 산다는 건 준비되지 않았다면 버텨야 할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재수 없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왜 지금 시대에는 씁쓸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생활비 구간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나의 이벤트처럼 생각해요. 회사 그만두는 날, 송별회하는 날, 그날만 넘기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 이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시점은 평균 60세 전후인데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고 있죠.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2025년을 일 안 하고 생활비를 써야 하는 기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주거비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자녀 지원, 경조사, 부모 봉양까지 겹치면 은퇴 후에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긴 구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연금 받으면 되겠지, 조금 아껴 쓰면 되겠지라는 말로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촘촘한 돈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사례 1.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67세 김 씨. 김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래도 공기업이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 했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일정 금액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아내가 60대 중반의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늘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았고 간병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나가는 돈이 연금 수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 자체보다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계산이 안 맞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은퇴 후 빈곤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노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씩 부족했는데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지속성입니다. 매달 조금씩 모자라는 돈,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예상보다 길어진 생존 기간.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여행은 물론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식비, 난방비까지 줄이게 되죠. 삶의 질이 서서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례 2. 일을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72세 이 씨. 이 씨는 자영업을 하다 60대 초반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적금 깨서 쓰고 퇴직금 성격의 목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없고 자산은 줄어들기만 했죠. 그래서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결국 하루 벌어 하루 쓰는 단기 일자리 몇 개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기초연금과 소액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가게 정리할 때부터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요.
오래 사는 리스크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 지금의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장수 리스크, 즉 오래 사는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예요. 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들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끊기보다는 소득의 크기보다 지속성을 가져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적게 벌어도 계속 버는 게 마음이 편해요. 65세 박 씨. 박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바로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 3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상담 일을 시작했죠. 수입은 예전 월급의 1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도 매달 들어오는 게 있다는 게 제일 커요. 연금과 소액 소득이 합쳐지니 생활비가 안정됐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마음이 덜 불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사회에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장수는 재수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이제 재수 없으면 장수한다는 말은 웃고 넘길 농담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준비된 장수는 여전히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아주 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 준비가 없는 게 문제인 시대니까요. 결국 노후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너무 걱정하며 살 필요 있나?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노후만큼은 감으로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확률과 통계, 그리고 생물학의 문제예요. 우선 인간의 수명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 만성질환 관리 수준의 향상, 생활환경 개선 덕분에 아주 오래 살 가능성은 점점 평균값이 되고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까지 큰 질병 없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남은 기대 수명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선택 생존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위험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앞으로도 꽤 오래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생각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쪽으로 몸과 환경은 바뀌었는데 돈을 벌고 설계하는 방식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노후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래의 나보다 지금의 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쓰고 나중에 줄이지 뭐. 아직 시간 많아. 그때 가면 방법이 있겠지.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해요.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한계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심리학에서는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느끼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지금의 내가 75세의 나를 완전히 같은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마음 단단히 먹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과 구조로 강제하지 않으면 누구나 미루게 돼 있어요. 은퇴 후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돈보다 인지 능력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건 체력만이 아닙니다. 재무 판단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노년기에는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는 능력, 장기 계산을 하는 능력,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 이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가장 못 다루게 되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기 피해가 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나중에 판단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 설계하려는 순간 이미 가장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선택지를 남기는 것이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다들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얼마 모아야 하냐, 몇 억이 필요하냐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선택지의 개수입니다. 계속 살 집이 있는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있는가? 몸이 조금 안 좋아져도 감당 가능한 구조인가? 완전히 소득이 끊겨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래 사는 건 부담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반대로 선택지가 적으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장수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퇴 준비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론은 꽤 단순합니다. 오래 살 확률은 생각보다 높다. 은퇴 후 판단 능력은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준비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단순한 구조로 해야 한다. 대단한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재수 없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장수를 우연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놓고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건 그 시간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